이 앞 시간에는 14의 월 감가소탄 심히 비웃고 탄식할 일입니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 답신 15의 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답신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더보기를 누르면 답신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15의 월 제념 공유 연서지 명 이식유 대분지 탄. 다만 생각건대 공에게는 서각을 태우는 듯한 명철함이 있지만 식에게는 동의를 인뜻한 탄식이 있습니다에 대한 결속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에서 제념 다만 생각건대는 홀로말 독립으로 뒤에 있는 월을 꾸미고 있습니다. 뒤의 월은 이음마디와 마침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음마디 공유 연서지 명, 명공에게는 서각을 태우는 듯한 명철함이 있지만에서 풀이말은 유 있지만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명, 명철함이고 공에게는 은, 풀이말에 대한 위치말입니다. 연서지 서각을 태우는 은, 임자말 명, 명철함을 한정하는 매김마디, 매김말, 관행어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연, 태우다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공언어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각지, 서각을 은, 풀이말 태우다에 대한 불임말 목적어입니다. 지는 허사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24에서 위의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이식유 대분지탄 식에게는 동의를 인뜻한 탄식이 있습니다에서 풀이말은 이유 있습니다입니다. 이는 앞뒤말을 잇는 이음의 허사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탄식이고 식에게는 은, 풀이말에 대한 위치말입니다. 대분지 동의를 인뜻하는 임자말 탄식을 한정하는 매김마디 매김말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인뜻한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난어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분지 동의를 은, 풀이말 인뜻한에 대한 불임말 목적어입니다. 지는 허사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24에서 아래의 구조가 되어 답신 15의 월은 전체적으로 화면의 224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지금 살피고 있는 남명 선생의 답신은 먼저 보낸 태계 선생의 편지에 대해 답하는 것입니다. 태계 선생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크게 보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임금의 특명으로 풍계를 뛰어넘어 육품직에 서임되었는데 왜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선생의 출처간을 인정하고 학자로서 서로 교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0607과 11, 12는 앞의 것, 즉 임금의 특명으로 풍계를 뛰어넘어 육품직에 서임되었는데 왜 나오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0607에서는 자신이 세상을 속여 임금에게 잘못 알려졌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고, 11, 12에서는 몸이 아파 나갈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명 선생은 이로써 자신이 배설에 나갈 수 없었던 까닭은 분명히 설명되었을 것이라고 여기고, 화면의 15, 16에서는 남명 선생이 말을 바꾸어 태계 선생의 두 번째 내용, 즉 선생의 출처간을 인정하고
그러면 학자로서 서로 교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답신 15의 월은 두 내용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에게는 서각을 태우는 듯한 맹철함이 있고 남명은 동의를 인 듯한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각을 태우는 듯한 명철함에서 서각을 태우다는 진서 옹교열전에 나오는 이야기의 인유입니다. 옹교열전에 옹교가 무창에서 돌아오다 우지기에 이르렀는데 수심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물속에 괴물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옹교가 서각을 태워 물속을 비추어 보았는데 괴물의 기이한 형상이 마치 수레를 타고 붉은 옷을 입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서신 15 공에게는 서각을 태우는 듯한 명철함이 있지만은 공에게는 상황에 맞게 빠르게 판단하는 명철함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15에서 식에게는 동의를 인 듯한 탄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한서 사마천 열전에 나오는 말, 저는 생각건대 동의를 이고 있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나는 동의를 인 듯이 하늘의 깨우침을 바라볼 수도 없는 처지에 있어 자신에게는 세상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명철한 판단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볼 때 화면에 보이는 15는 공에게는 상황에 맞는 빠른 판단력을 가진 명철함이 있는데 나는 동의를 인 듯이 하늘의 깨우침을 바라볼 수도 없는 처지에 있어 자신에게는 세상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명철한 판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다음 16의 월에서는 공의 아름다운 문장이 있는 곳에서 가르침을 받을 길이 없으니 더욱 안타깝다는 겸손한 마음을 예를 갖추어 전하고 있습니다. 17의 월 경유모병 미 불렁시 물자 유년 게다가 눈병까지 있어 앞이 흐릿하여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한 지가 여러 해입니다에 대한 결속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에서 게다가는 홀로말 독립어입니다. D의 월을 꾸미고 있습니다. D의 월은 두 개의 이음마디와 마침마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음마디 유모병 눈병까지 있어에서 풀이말은 유 있어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둘입니다. 하나는 나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병 눈병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26에서 위의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음마디 미 앞이 흐릿하여에서 풀이말은 미 앞이 흐릿하여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나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226에서 가운데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불렁시 물자 유년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한 지가 여러 해입니다에서 풀이말은 유년 여러 해입니다입니다. 이는 임자시 최은 풀이말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이름마디 임자말 불렁시 물자 사물을 바로 보지 못한 지가입니다. 이 마디의 풀이말은 불렁시 바로 보지 못하다입니다. 불 못하다는 메인 풀이말이고 능시 바로 보다는 본디 풀이말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은
나는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물자 사물을은 풀이말에 대한 불임말입니다. 자, 무엇지는 허사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226에서 맨 뒤의 구조가 되어 답신 17의 월은 전체적으로 화면의 226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18의 월 명공영유 바룬산이 개안야, 명공께서 바룬산으로 눈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에 대한 결속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에서 풀이말은 개, 열다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명공께서이고 바룬산이, 바룬산으로는 풀이말에 대한 방편말입니다. 눈을 은 풀이말에 대한 불임말, 목적어입니다. 영유, 무엇 하지 않겠습니까는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유는 허사입니다. 야도 허사인데 물음으로 월을 끝내는 허사입니다. 그래서 답신 18의 월은 화면의 227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답신 17, 18의 월은 15와 16의 월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15에서 보면 나는 동의를 인듯하여 세상사를 바르게 판단할 수 없으나 공에게는 서각을 태우는 듯한 빠른 판단력을 가진 명철함이 있으니 16에서는 공의 명철함으로 가르쳐 주어 17, 18에서는 바룬산으로 흐릿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에서는 이를 헤아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룬산은 눈이 흐릿하여 잘 안 보이고 눈물이 많이 흐르는 데에 쓰이는 약인데 바룬산으로 눈을 열어 달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흐릿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달라는 것입니다. 선생의 이러한 요청에 태계 선생은 이 편지의 답신을 통하여 바룬산을 찾아달라고 하셨으니 감히 애써보지 않겠습니까마는 저 자신은 당귀를 찾는데도 얻지 못하니 어찌 공을 위하여 바룬산을 모색해 보겠습니까? 공은 북쪽으로 올 뜻이 없지만 나는 조만간 반드시 남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길은 지정할 수 없어서 연모하는 마음만 간절할 뿐이니 잘 알아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태계 선생은 공이 바룬산을 찾아달라고 하나 나는 당길을 찾는데도 얻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공을 위하여 바룬산을 모색하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당기는 한자가 당기이므로 이는 당연하게 돌아간다 또는 돌아온다의 뜻을 가져 중국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는 뜻으로 당기를 품속에 넣어주었다 하는 약재입니다. 태계 선생은 이러한 당기를 찾는다고 했으니 자신도 길을 정할 수는 없으나 벼슬을 버리고 곧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서로가 출처에 대하여 뜻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답신 20과 21의 월은 끝 인사에 해당합니다. 20. 지면을 통하여 다 말할 수 없는 공을 향한 마음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은 공 1부터 공 4에 나타난 첫 인사와 통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인사를 보면 남명 선생은 태계 선생을 일러
공일에서 평소 하늘에 있는 북두성같이 우러 사모하면서 공이에서 긴 세월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웠는데 공삼에서 문득 편지로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공사에서는 편지를 받고 보니 그 속에 쓸약이 넓고도 많을 뿐만 아니라 반가움이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오래된 친구와 같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랜 친구를 만나 며칠이고 밤새워가며 이야기하고 싶으나 이 집에서는 멀리서 지면을 빌려서 이야기하자 하니 파초잎같이 켜켜이 쌓여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어찌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꼭 한번 만나 오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명 선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까닭은 태계 선생이 보낸 편지 속에 그러니 저같이 학문의 뜻을 두었으면서도 벼슬길에 허둥대느라 고향에 돌아가 학문에만 전념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 뒤꿈치를 들고서 그대의 한마디 좋은 말을 목마른 듯이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리나 멀리 떨어져 살며 정신적으로 사귀는 것을 옛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으니 어찌 꼭 서로 만나본 뒤에라야 절친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답신의 결속성과 남명 선생이 태계 선생에게 먼저 보낸 서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